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경기장의 관중이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난입이라고 하죠, 난입. 요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재밌는 이게 또 실제 사건이 생겨서 바로 그제 생겨서 이거 관련한 또 어떤 법률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외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프로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관중이 경기 중에 그라운드나 피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요 이제 사진처럼. 근데 사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당국이 사법기관이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봐주죠. 한번 좀 혼 좀 내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데 그제 요즘 사진 속의 그 인물, 지금 아주 잘생긴 우리 청년인데, 이 선수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장에 이제 들어왔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이 미국 시각으로 6월 11일 날 그 MLB 메이저리그 그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대 신시내티 레즈 경기 9이닝 중에 거의 이제 경기 막바지죠. 이 청년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공중제비라고 그러죠. 보통 영어로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데, 공중제비도 돌고 그렇게 해서 몇 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시내티닷컴 매체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저렇게 공중제비 돌고 하다가 결국 경찰의 테이저건이라고 그러죠. 전기총 맞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저렇게 이제 체포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인데 이렇게 이제 공중제비도 돌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바로 미국 신시내티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사 기소죠.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하려고. 그런데 이제 관련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이제 그 기소한 죄명이 우리 법칙으로 따지면 뭐 주거 침입, 그다음에 업무방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조금 그래도 좀 한번 조금 좀 봐줬다고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그 처벌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벌금을 내는 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요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제 우리법 체계,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 어떤 죄명으로 의율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놔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가끔가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그래서 이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이 경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뭔가 물건을 투척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이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처벌이 될까?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요 제명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에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이제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의식방해, 그리고 또 업무방해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조항에 의식방해. 그러니까 의식방해는 뭐냐면 이런 뭐 단체,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으로 방해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뭔가 물건을 막 던진 경우, 이거 딱 해당하겠죠. 1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기 진행도 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못된 장난 등으로. 그럴 경우에는 또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뭔가 물건을 던지거나 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거의 아마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요 제명으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업무방해죄예요.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그래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력이 아닐까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위력에 의해서 이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건에 있어서 그 위력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위력이라는 의미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약간 좀 그 위세의 의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또는 그냥 물건을 던지는 그 정도? 물론 개인 혼자가 아니라 뭔가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위력에 해당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개인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과연 위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그 의율에서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건조물 침입죄예요.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9조 에서 처벌하는 조항이죠.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주거나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기장 난입이라든가 물건 투척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조물 침입, 이제 경기장에 난입하는 거, 건조물에 난입하는 거, 이것을 과연 그러니까 경기장은 스타디움은 이제 건조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건조물 내에 그 그라운드에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거를 과연 침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관중은 티켓을 사서 티켓을 가지고 그 관중석에 딱 입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장 전체로 보면 이 관중은 거기에 이제 적법하게 그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관중석에서만 자유로이 통행이 가능하지 그라운드 내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것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명확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과연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이렇게 점유하는 그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에 뭐 공동으로 뭐 주거하거나 또는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런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확히 그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공간 그 그라운드에 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경우에 또 관중은 그 경기장 내에 어떻게 보면 그 지배 관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한해서는 엄격히 만약에 무단 난입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 사진의 이 청년과 관련해서 이 청년이 MLB 경기 중에 이렇게 경기장에 난입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 법 체계에서 과연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